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19일 목요일 오후 4시 6분입니다. 어제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0bp를 인하했습니다. 상당히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금리 인상기였는데 앞으로 금리 인하기로 들어섰다라는 그런 신호탄이 쏘아 올려진 겁니다. 그리고 첫 금리 인하인데 25가 아니고 50bp를 인하했다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인상 깊은 내용이기도 하고요. 근데 반응이 안 좋았습니다. 미국 증시 반응은 안 좋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세계 증시 반응은 지금 현재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조금 전에 개장한 유럽 증시 1% 가까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오늘 아시아 증시, 일본 증시 2% 넘게 올랐고요. 중국 증시도 맨날 하락하다가 일제히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한국 증시 지금까지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상승률이 좀 상당히 아쉽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상승 마감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일단 세계 증시는 미국의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다가 50bp 인하를 했다는 소식에 상당히 환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쯤에서 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쯤에서 지금 금리 인하가 처음으로 됐는데, 그래서 통화정책 사이클이 지금 금리 상승 혹은 금리 동결해서 금리 하락 사이클로 접어들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금융시장에 어떤 좀 변화가 나타나는 게 아닌지 좀 고민을 해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냐면은 어떤 대장이 바뀐다, 이런 거를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대장이 바뀌었다, 솔직히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은 이제 대장이 바뀌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고민을 살짝은 해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려면 우선 지금 대장이 누군지를 알아야 될 텐데, 지금 대장이 누구죠? 반도체, 아니면은 AI, 아니면 빅테크라고 불리는 이런 것들이 지금 대장입니다. 이런 것들의 대표 지수가 나스닥 지수죠. 그래서 나스닥 지수를 저는 분석의 어떤 기본적인 기준으로 붙잡고 있는 거고요. 그죠? 하여튼 얘네가 대장이고, 나라로 치면 누가 잘 나갔었나요? 미국이 잘 나갔죠. 미국에 있는 IT, 빅테크, AI, 얘네가 대장이었잖아요. 얘네가 대장이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금리 인하를 했는데 이게 좀 의미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대장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얘네의 반대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얘네의 반대. 얘네의 반대라고 한다면 나라의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이었으면은 지금까지 그런 미국이 아는 다른 나라들,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다른 나라들이 괜찮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대장이 지금까지 얘네였잖아요. 반도체, AI, 빅테크 이런 거였는데 앞으로 그럼 대장이 좀 소외되는 게 아닌가. 대장이 소외되고 그동안 고금리에 고통받았던 다른 주식들이 좀 올라가는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어떤 대장이 교체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조금 좀 해봐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게, 이 대장이라는 게 쉽게 편안하게 바뀌는 경우가 잘 없긴 합니다. 대장이 차분하게, 그죠? 기존의 대장들이 그 기존의 대장이었던 반도체나 AI, 미국 주식 이런 친구들이 평화롭게 자기의 어떤 힘을 내려놔주면 좋은데, 근데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대장이 교체되는 순간은 요란했던 어떤 소음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경계는 좀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얘네가 지금 대장이 약간 손바뀜이 일어나려고 하는 어떤 대장이 바뀌고 지금까지 소외되던 친구들이 좀 다시 살아나려고 하는 그런 게 추세적으로 시작되는 게 아닌지 고민을 좀 해볼 시점인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대장이 바뀌는 과정 중에서 소음이 동반이 됐었다고요. 소음이란 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뭐겠습니까? 경기 침체 이런 게 소음이겠죠, 그죠? 이런 게 이제 종종 일어났었는데 이것도 계속해서 잘 봐야 됩니다. 지금 경기 침체가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이것도 이제 앞으로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 좀 잘 봐야 되겠죠, 그죠? 물론 평화롭게 대장이 자기의 힘을 내려놓고 다른 친구들로 대장의 힘을 잘 나눠주면 다른 친구가 평화롭게 대장이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점들 좀 경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시장의 움직임을 대략적으로 이런 관점으로 좀 지켜봤습니다. 미국은 좀 약하네. 그런데 오늘 다른 나라들은 굉장히 좋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대장이 바뀌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 내용까지 좀 봤고요. 이제 기술적인 이야기들 조금 이제 오늘 있었던 일들 가볍게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일단 FOMC 회의는 기술적인 이야기 하기 전에 오늘 밤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요거 좀 잘 보시면 됩니다.
요게 고용지표죠. 말씀드렸다시피 고용지표는 파월의장도 어제 이야기했다시피 침체냐 아니냐를 고민하는 이제 그런 걸 알려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중요하겠죠. 요거 좀 잘 보시면 되고요. 기술적인 이야기 이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까 전에 그 말씀드린 게 그죠. 어젯밤에 있었던 변화, 다른 종목들 분위기 그럭저럭 괜찮았는데 엔비디아만 안 좋았다고요. 그죠. 반도체 안 좋았다라고요. 애플이 어젯밤 상승을 하긴 했지만 애플도 사실 추석 연휴에 좀 맛이 가긴 갔거든요. 잠시 좀 애플 차트 한 번만 좀 볼게요. 애플 차트 보시면 이런 모습입니다. 애플이 이 어떤 쌍고점 혹은 다중고점형을 지금 만들어내는 모습이고 단기적인 측면에서 좀 아래쪽으로 꺾여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도 사실 어젯밤 상승 마감은 했지만 단기나 폭과대에 대한 일단 어떤 반등에 불과한 거지. 지금 얘도 비슷하죠. 21선, 61선 이쪽 전고점 저항에서 지금 이건 못 넘어가고 있는 과정 중이잖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대장들이 좀 이제 바뀌는 게 아닌가. 미국에선 뭐죠? AI, 빅테크, 반도체 이런 친구들이 조금 좀 맛이 가고 그 자리를 뭐 러셀 지수나 이런 다른 친구들이 조금 채우는 이런 거. 전반적인 국가 단위로 봤을 때는 미국이 좀 후퇴하고 다른 나라들이 좀 괜찮아지는 게 아닌가. 네, 일단 뭐 이런 생각을 해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렸고, 하여튼 다시 아까 전에 이제 한다는 기술적인 이야기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오늘 유럽 증시 지금 출발을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참 그 기술적인 이야기를 할 건데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경계를 해야 될 점. 미국 증시가 지금 여기서 지금 살짝 지금 어젯밤까지 해서 상승이 3거래일째 지금 둔화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늘 밤에는 상승을 해주고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얘가 아래쪽으로 꺾이는 얘가 어떤 긍정적인 모습을 오늘은 반드시 보여줘야 아래쪽으로 가는 위기가 그나마 극복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미국 증시는 지금 현재 특별한 일이 없으면 스무스하게 아래쪽으로 꺾이게 돼요. 물론 꺾인다고 해도 말씀드렸죠. 당분간은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보자. 왜냐하면 삼각수렴형 안에서 꺾이는 거기 때문에 제한적이다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단은 뭐 미국 증시 당분간 긍정적으로 보더라도 단기적인 측면에서 오늘 밤 미국 증시는 삐끗하면 아래쪽으로 좀 삼각수렴형 아래 하단부까지 많이 가야 된다. 이런 점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오늘 다른 나라들이 다 좋았다고요. 전반적으로 미국 제외하고 일본도 좋고 독일도 좋고 뭐 유럽 중국도 좋고 한국도 좋고 다들 좋았어요. 다들 좋았는데 문제는 이 다른 친구들이 좋았는데 다들 무거운 저항에 걸렸습니다. 물론 뭐 나라마다 약간 이 사정은 다릅니다. 이미 많이 올라왔다가 피곤해갖고 그러니까 그동안 잘 상승하다가 중요한 저항에 걸린 친구들도 있고요. 그동안 부진하다 이제서야 막 반등했는데 위쪽에서 내려온 추세선에 맞는 친구들도 있는 등 서로 각자 사정은 다른데 지금 다른 나라들도 지금 보시면 어떤 저항에 걸려 있거나 좀 그런 친구들이 좀 있어가지고 어쨌든 좀 지금 중요한 자리들에 좀 대부분 다 걸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 증시가 여기서 오늘 밤에 단기적으로 좀 꺾냐 마느냐 이런 점이 다른 나라 증시들에도 어쨌든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지금 좀 그런 중요한 자리에 좀 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애매한 점들이 조금 좀 신경이 쓰이는 점이긴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독일 증시 같은 거 보시면은 지금 자리가 어떻죠? 지금 자리가 전고점이란 말이죠. 전고점. 지금 현재 종가가 여기 파란색 줄 그어져 있는 이 자리인데 얘는 지금까지 성과가 좋았던 증시죠. 그죠? 분명히. 그래서 전고점까지 다행히 올라올 수 있었는데 여기가 전고점. 전고점이란 자리는 무거운 저항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좋아요. 아직까지는 미국의 금리 인하에 고금리에 시달려가지고 지금까지 고금리에 시달려서 안 좋았는데 50bp 인하니까 좋다라고 하면서 환호를 하고 있는데 근데 자칫 잘못하면은 이 자리를 넘지 못하는 이런 환호는 오히려 아래쪽으로 꺾이는 위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다른 나라 증시들은 강하긴 강한데요. 이런 점을 좀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제 미국 증시 오늘 밤 움직임이 조금 좀 중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독일 증시 오늘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이건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이렇게 오르는 건 좋은데 얘가 이제 여기 그 결과적으로 전고점을 넘어가야 문제인데 이 전고점을 넘어갈 수 있을지가 약간 좀 그죠? 이런 점들이 좀 불확실성입니다. 하지만 근데 분명히 흐름은 좋아요. 미국 증시 제일 아래쪽으로 막 갤갤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이게 훨씬 나은 모습이긴 합니다. 전고점에 걸려있다. 근데 일단 그게 좀 문제인 거죠.
일본 증시 보겠습니다. 일본 증시도 일단 뭐 오늘 보시다시피 일단 좋은 모습들은 좀 보이긴 했죠. 좋은 모습들이 보이긴 했는데 상승 탄력이 조금 좀 그렇긴 합니다. 일본 증시에서 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엔화인데요. 엔화가 일단 계속해서 강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50bp를 미국이 인하했다라는 거는 이거 엔화의 좋은 소식일 수가 없죠. 25bp를 인하했었어야 그나마 엔화가 좀 약세가 나오면서 엔캐리 청산이 좀 덜 나온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50bp를 인하로 시작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다 엔화 강세가 더욱더 가팔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점은 사실 엔화의 측면에서는 50bp 인하가 사실 지금 주식시장에 환원을 하고 있지만 이게 안 좋은 점일 수 있단 말이죠. 이런 점들도 조금 좀 고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증시 보시면은 오늘 좀 상승 탄력이 조금 좀 그렇죠. 아마 위쪽에서 지금 이평선들이 어떤 무거운 저항 같은 게 아마 내려오고 있어서 그 저항에 부딪히거나 아마 그래서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이 강하긴 강한데 얘네도 사실 근데 이제 쉽게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다. 왜냐면은 지난번에 이렇게 쭉쭉쭉 빠지던 이 하락의 영향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독일 증시처럼 정고점에 있거나 다들 어떤 이제 이 저항에 걸려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당장 뭐 전환된다 이런 위기 신호 이런 건 없는데 다들 좀 저항에 있다라는 점. 미국 증시가 오늘 움직임에 어떻게 따라서 미국 증시가 오늘 밤 어떻게 움직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얘네의 움직임들도 어쨌든 지금 쉽게 안심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계를 좀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어제 저녁이 아니고 이제 오늘 아침에 보여드린 것 중에 빅스 이런 것들이 하방 경직성을 잘 보이고 있다고요. 그죠? 어젯밤 변동성 지수 ETF 마감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됐다고요. 21선, 60일선을 아직도 지키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 5일선 위에도 올라탔습니다. 비록 하락 마감입니다만은 이 분봉에서 조금 좀 자세한 내막을 들여다보면은 흐름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지금 FOMC 회의 이후에 반응이 이렇게 좀 안 좋은데 이런 점들이 이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아시아 증시 이런 거에도 약간 좀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 지금 상황에서 다른 나라 친구들이 잘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찬물을 끼얹게 되면은 이 좀 하락이 좀 길어질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당분간은 일단 좋게 본다. 당분간은 뭐 조금 빠지더라도 일단 좀 괜찮게 본다 이겁니다. 아직까지는요. 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 어디까지 했냐면은 이제 중국 증시 좀 볼까요? 긴 연휴가 끝난 중국 증시는 이제 연휴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양봉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오늘 5일선 위에 올라타지 않았나 싶어요. 중국 본토 증시입니다. 중장기적인 바닥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 어쨌든 좀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 바닥 가능성 충분히 있는 자리죠, 그죠? 그런 이야기, 중장기적인 바닥 가능성도 이야기할 수 있는 중국 증시는 일단 그런 자리입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만 없으면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의 기회일 수 있어요, 그죠?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홍콩 증시는 이제 잘 올라가고 있긴 한데, 어떤 무거운 그 저항, 전고점 저항 이런 데 부근에 와 있기 때문에 그죠? 지금은 좋은데 미국 증시의 영향이 좀 있을 수 있다고요. 미국 증시 좀 부진하고 이래갖고 지금 다들 이게 중요한 저항에 좀 걸려 있다고요. 여기서 모멘텀이 좀 괜찮으면 이런 무거운 저항들을 뚫고 이제 신나게 갈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 미국이 삐끗삐끗 한다던가 그러면은 이게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좀 당분간 또 좀 피곤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자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안화인데요. 위안화 이런 것도 엔화 강세 그런 거의 영향으로 계속해서 강세 나타나고 있죠. 25bp가 아니고 50bp로 미국이 금리 인하를 시작했던 것도 이런 위안화 강세의 또 한 요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0bp 인하가 주식시장에 분명히 고금리에 고통받는 주식시장의 호재이긴 한데 저런 측면에서 그죠 외환시장의 뭐 엔화 강세, 위안화 강세 이런 측면에서는 캐리 트레이드 청산 그런 이야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부정적으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고 어쨌든 그죠 오늘 현재 다른 나라들이 다 좋다라고 해도 이게 약간 오버슈팅 뭐 그런 것일 가능성은 조금은 있기 때문에 뭐 가볍게 경계 정도는 풀면은 안 된다. 지금 금리 인하했으니까 모든 게 다 좋아질 거야. 이런 막연한 생각은 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직까지 뭐 다른 나라 증시들이 뭐 하락으로 전환된다 그런 신호는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단기 바닥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 단기 바닥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지
여기서 이제 전환된다라는 신호가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일단 좋게 봐주면 되긴 되는데요. 근데 경계는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금리 인하했으니까 세상이 좋아질 수 있다. 막연히 그런 생각이 위험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네, 막연히 세상이 그냥 뭐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은 이제 막 긴장 풀고 좋아할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금리 인하라는 게 미국 경제가 좀 안 좋다. 이제 이런 미국 경제가 좀 약해진다. 이런 거를 밑바탕에 깔고 있는 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50bp 인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겉으로 지금 환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일단 환호를 같이 해주는 척은 하는데 이 마음속까지 그런 파티에 같이 따라가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죠? 그런 이야기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이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삼성전자인데요. 연휴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 이런 겁니다. 삼성전자는 아직 바닥에 안 나왔다라는 이야기 드렸죠. 삼성전자가 한번 더 빠질 수 있고 삼성전자가 빠지는 과정 중에서 코스피 지수가 한번 흔들릴 수 있는데 코스피 지수는 단기 바닥을 잘 만들어 놓는 그런 모습이니까 삼성전자가 빠질 때 코스피 지수가 조정이 나올 수 있고 그런 조정을 눌림시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건 선물 340 이런 자리까지는 눌림으로 봐줄 수 있다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선물 340.6까지 딱 터치하고 나서 반등했으니까 코스피 지수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단기 바닥 나온 거 유효하고요. 단기 바닥 나온 거 유효하고 일단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피 지수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이런 삼각 수렴형 안에서 21선 부근까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뭐 미국 증시가 삐끗삐끗 한다거나 그래서 한번 훅 빠진다 하더라도 일단은 뭐 단기 바닥을 깨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일단 좀 긍정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빠지기도 했고요. 너무 오래 빠지기도 해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더 빠지기 위해서는 좀 그를 정당화할 만한 강력한 악재가 있어야지만 그런 게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긍정적으로 본다 이 이야기예요. 코스닥은 오늘 굉장히 강했습니다. 저의 생각보다 훨씬 강했는데 코스닥도 뭐 조정의 한계를 대략적으로 1200 정도라고 일단 뭐 말씀을 드렸는데 1200이 아니고 그 근처에도 많았죠. 이거는 지금 보시면 30분 봉의 61선이 초록색 선인데 이 초록색 선 근처에도 터치하지 않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제 생각에 뭐 어떤 세계 증시의 흐름 이런 걸로 분석을 하는 게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 개별 업종의 흐름으로 보는 게 더 흐름을 좀 정확하게 보는 그런 건 것 같습니다. 세계 증시의 흐름과 상관없이 얘는 뭐 물론 이것도 상관이 있는 거긴 합니다. 금리나 기대감으로 인해서 제약 바이오 업종이 좋아질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코스닥에서 이 기타 서비스하고 제약 있죠? 제약 바이오 업종이 굉장히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제약 바이오가 너무나 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유달리 강한 거고 지금 코스닥은 그저 어떤 뭐 세계 증시의 흐름 그런 거하고 그런 거에 비춰서 설명을 하기는 조금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사실상 지금 코스닥의 움직임은 제약 바이오의 움직임과 뭐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약 바이오가 급등을 하면서 초급등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약해가지고 코스닥은 이거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긴 했었는데 저의 생각보다 지금까지 약했던 이런 흐름에 비해서 제약바이오의 힘 덕분에 반등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전반적인 건강 상태는 코스닥은 지금 너무 이미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반등이 어쨌든 좀 많이 올라올 수 있을지 모릅니다. 제약바이오가 오르면 엄청나게 또 급등 폭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법 많이 올라갈 수 있으나 많이 올라오면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일단 밑바탕에 깔고 있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아직까지 눌림지 매수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긴 아직까지 이런 것들이 좀 맞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이런 거 보시면은 오늘이 21선을 지금 터치하고 돌파 한착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21선에 먼저 연휴 동안에 도전했던 우리 국제유가를 좀 먼저 볼까요? 국제유가인데요. 지금 보시는 게 초록색 선이 21선입니다. 21선에 연휴 기간에 먼저 도전했는데 그 성과가 일단 별로 좋지 못해요. 오늘까지도 21선에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밤에 넘어가주면 조금 더 오를 수 있는데 오늘 밤에 얘가 삐끗 잘못하면 21선 맞고 떨어지는 그림이 돼서 다시 한번 쌍바닥 터치하러 이렇게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하러 와야 되는 그런 과정이 생길 수 있거든요. 코스닥도 약간 이럴 수 있습니다. 코스닥도요.
잠깐 뭐가 안 돼가지고 잠깐 일시정지 했었고요. 하여튼 국제유가 보고 계신데 국제유가의 지금 움직임이 좀 둔화됐잖아요. 얘 자칫 잘못하면 아래쪽으로 내려올 수 있다는 말씀 드렸고, 코스닥 지수의 움직임도 뭐 약간 좀 이제 저런 움직임을 좀 따라갈 수 있다 이런 겁니다. 21선 마침 딱 똑같이 터치했거든요. 21선이 빨간색 선이죠. 이런 자리에 터치를 했으니까 얘 같은 경우 이제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상승할 거야 라고 마냥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냥 기분 좋게 쳐다보기에는 좀 부담이 있는 자리란 겁니다. 무거운 저항에 도달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 분위기, 오늘 밤 이런 것들이 좀 큰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당장 단기 바닥은 맞는 건 맞고 잘 올라가는 거는 분명히 맞기는 한데, 근데 지금 마냥 안심할 땐 아니다 이겁니다. 이 50bp 인하가 엔화 강세, 뭐 이래서 엔캐리 청산 강화, 어떤 뭐 캐리 트레이드 청산 강화 이런 쪽으로 악영향을 좀 미칠 수 있고, 뭐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 경제가 안 좋다라는 거를 좀 약해졌다라는 걸 밑바탕에 깔고 있는 거기 때문에 비록 지금 주식시장은 좀 환호를 하고 있을 수 있으나 약간 좀 경계해야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런 움직임이 좀 오버슈팅일 그런 가능성도 살짝은 좀 염두를 해놓자 이겁니다. 다만 이거는 이제 경계만 하자는 거지, 이게 지금 고점이 신호가 나온 게 아니죠. 고점 나온 게 아닙니다. 단기 바닥은 나왔으나 고점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일단 계속 상방으로 일단 보긴 보자 이겁니다. 고점 신호가 나와야 뭐 하방 베팅을 진행하는 거고 마음을 고쳐먹는 거지, 지금은 어쨌든 그런 우려가 있는 자리다 이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일단 잘 올라는 가고 있다 이겁니다. 제약바이오 덕분에 코스닥은 좀 비이성적인 것까지는 아닌데 좀 다소 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세계적인 어떤 증시의 흐름으로는 잘 설명이 안 되는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흐름에 잘 맞춰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그 전반적인 종목들 흐름을 보시면 반도체들이 좀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들이 보였고요. 그 빈자리를 제약바이오 여기 있죠. 삼성바이오,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가 2차전지 이런 친구들, 2차전지들은 참 오늘 좀 안 좋았네요. 하여튼 아니면 금융주라든가 제약바이오 이런 친구들이 다 오늘 치고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하면서 금리 인하의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하여튼 다양한 업종들이 오늘 골고루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물 말아먹고 그 돈들이 다른 종목들로 다 들어오면서 사실 내용으로 보면 사실 굉장히 건전했죠. 그죠?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 반도체가 약하고 다른 친구들이 좋다. 대장이 바뀌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정도는 살짝 해봐야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하이닉스, 삼성전자 얘네 아직도 오늘도 급락을 해서, 물론 아래 꼬리를 길게 달아줬기 때문에 단기 바닥 나왔을 수 있겠다 짐작은 되는데 단기 바닥이 확인이 안 됐죠. 그죠? 확인이 안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부른 매수는 여전히 좀 경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이닉스는 좀 그래도 단기 바닥 가능성 있지 않겠냐 싶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지난번에 연휴 시작되기 전에 여기서 이미 어느 정도 바닥을 좀 다져놨기 때문에 빨리만 회복하면 다시 이 자리에 지지력이 살아날 수 있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빨리 못 살아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빨리 살아난다면은 괜찮을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오늘 이렇게 저점을 확 낮추고 급락을 하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바닥 확인 과정은 또 다음 주로 많이 미뤄지게 된 거죠.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스피 지수는 상당히 흐름 양호하다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종목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런 건 가벼운 눌림 나온 걸로 보고 계속해서 일단 매수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좀 복잡한 좀 그런 상황이에요. 일단 그래서 세계 증시는 다 같이 일단 다 좋은 그런 분위기에 와 있고 고점 신호 이런 게 확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면 되는데 부담스러운 점 그죠? 미국이 삼각 수렴형에 걸려서 어젯밤 못 넘어가는 모습,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오늘 아시아 증시들, 유럽 증시들 긍정적인 반응 보이고 있는데 저항에 걸려 있고 저항까지 금리 인하했다고 급등을 하고 있으니 이게 오버슈팅이라면은 좀 큰일 날 수 있겠다 정도, 가벼운 우려 정도는 좀 그런 걱정 정도는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금리 인하했으니까 모든 게 잘 풀린다, 이건 좀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나스닥인데요. 어젯밤 저항, 그죠? 19,690 정도 라인, 680 정도 라인에 여기에 마디 가격이 있습니다. 지금 그 가격이 어쨌든 걸려 있는 거고, 지금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이 미국 증시 오늘 밤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워낙 상승 탄력이 연휴 기간 동안에 둔화가 되어 있던 거고, 어젯밤에 하락 마감까지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좀 위험한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이제 4시 반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분위기 좋은데 이 어쨌든 오늘 밤의 움직임이 미국 증시가 잘못되면은 좀 처참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죠? 지금까지 이야기 해드렸죠. 삼각 수렴형이었는데 삼각 수렴형 안에서 그 위쪽으로 넘어가려고 시도하는 과정 중이었는데 못 넘어갔으니까 아래쪽으로 다시 삼각 수렴형 안쪽으로 갇히려고 하는 지금 그런 걸 결정하는 게 오늘 밤이기 때문에 좀 경계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나스닥 일봉인데 이렇게 갇혀 있잖아요. 몇 번 넘어가려고 하다가 지금 못 넘어갔단 말이에요. 어젯밤까지. 여기 잘못되면은 아래쪽까지는 일단은 목표치가 열릴 수 있다. 더군다나 엔비디아하고 반도체는 좀 이미 좀 많이 상태가 좀 안 좋아졌거든요. 그런 점들을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채권 투자자분들은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조정이 일단 시작된 거로 봐야 된다고요. 채권은 눌림이 쭉 나오면 눌림지 매수 확인할 건데 이제 조정이 시작된 거니까 조금 일단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